하고 있는데 출판계의 어려움, 책 생태계를 둘러싼 어려움만 문제만 적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늘 특히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국내 최초로 신층 면접까지 이루었다는 발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올해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에서 지정한 책의 해입니다. 책과 관련된 생태계에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독서율, 그다음에 가계 도서 구입비, 또 도서관의 시민의 이용률, 이게 지금 현재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 모두가 우리 사회의 책 문화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하는 그런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 펼쳐지고 있는 2018 책의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아마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고 있는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독자를 어떻게 일구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조사, 이 독자 개발 연구에 대해서도 꼭 짚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공동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사의 목적은 아까 안찬수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열심히 독서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존재인 이 독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떨 때 책을 읽고 또 어떨 때는 읽지 않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인터뷰 연구 두 부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독서량은 1.1권,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읽는다. 반면에 이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8권 가까이 책을 읽기도 하고 높은 비중을 좀 보입니다. 독자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다른 그 문학 장르와 달리 비독자의 경우에는 취미, 연애, 오락 이런 식의 개인의 어떤 실생활 관심사와 연관되는 주제에 대한 독서 선호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자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독자의 경우에는 다른 열혈 독자나 간헐적 독자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추천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매체에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지는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은 한 69%가 넘는데 반해서 책에서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비율이 1.8% 정도로 나타났고요. 좀 특징적인 것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독자들의 경우는 텔레비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요즘에 이런 독자들에 따라서 정보를 어디에서 추출하는가에 대한 제 관심과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TV도 아니라 이제 유튜브, 무언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려는 성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특징적인 게 애독자나 간헐적 독자의 경우에는 내가 어쨌든 마음이 내켜서 자발성이 생기면 책을 읽는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에 비독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 책을 안 읽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독자 중에서 거의 50%에 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비독자들 스스로 내가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음보다는 관심이 없다, 솔직히. 이거를 이제 자기들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독서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무엇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는 응답에 대해서 저희 그 응답자들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역시 언론 매체의 영향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책 소개 같은 거를 제가 노출이 되면 책을 읽게 되더라. 그리고 서점에 가고 도서관에 가면 역시 책을 읽게 되더라라는 보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그 학교 타인의 칭찬이라든지 뭔가 학교에서 책을 읽는 여러 가지 활동들, 한 학기 한 책 읽기라는 진로 독서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이제 독자와 비독자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습관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가, 또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나 참여하는가 부분에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 예측과 달리 투표는 독서량하고는 큰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독서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투표는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읽는 사람들은 가장 큰 차이가 자기가 읽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요. 이거를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독자로서 습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실전입니다. 첫 번째, 애독자, 간헐적 독자, 비독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쾌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고정적인 비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 사실 간헐적 독자, 독자들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 간헐적 독자들, 몇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책을 보시는 분들의 온도를 높여서 일종의 이분들은 동면기에 있는 독자들 또는 냉담한 독자들인데 이분들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되고 있는 비독자들인 거죠. 원래부터 비독자였던 분들이 우리나라 거의 없기 때문에 전환의 고리를 끊으면 되는데 이 고리가 언제냐? 중고등학교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간헐적 독자나 비독자는 독서에 대한 가치 인식이 내면화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짜 가치를 인식하면 사실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역시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냥 권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학교의 경우에도 자꾸 독후감 일변도로 과제로 부여하기보다는 신나는 독서 프로그램, 그래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고 독서가 아주 강력한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뭔가 시간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직장, 저희가 그동안 좀 등한시 해왔는데 이 30대의 낙폭이 워낙 컸죠. 실질적으로 비독자의 가장 중요한 생성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직장 생활에서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포먼스는 낮을 수밖에 없다. 미래가 적다라는 것을 이제 좀 문제의식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고요. 매체의 영향력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를 자꾸 제공을 해주고 정부는 역시 제가 이 독자연구 한 4개월 정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사실 이 독자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걸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독자들이 누구이고 왜 읽고 이 안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정말 위태로운지 언제 비독자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 독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중고등학교 때의 부정적 독서 경험으로 비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독서 문화가 바뀌려면 이제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 방향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당장 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 독서 교육의 방향을 부정적 독서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더 많이 갖도록 만드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쉬운 건 서점 관련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조사 때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간헐적 독자나 비독자를, 애독자를 만드는데 실제로 책을 만날 수 있는 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밥만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죠. 밥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밥이 영원히 우리 식단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인의 밥과 영양이 아닌 음식 섭취와 영양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쌀 소비는 다른 방법으로 세끼 식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밥은 도서로 바꾸고 영양은 정보나 지식으로 바꾸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서 이유는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정보 습득을 위한 것들은 역시 아까 조사해 보니까 스마트폰이 69.4%, 텔레비전이 한 1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독자와 간헐적 독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독자는 거기에다가 TV에 대한 의존도까지 높은 것이 많은데요. 비독자를 간헐적 독자를 그 애독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1995년부터 TV를 끄면서 삶이 살아난다는 9월에 1년에 1주 TV 캠페인을 벌렸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TV 안보기 시민 모임이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 대중매체를 활용을 해서 독자들을 좀 더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 게 그런 독서에 대한 홍보대사는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대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홍보대사도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모르는 홍보대사가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젊은 층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뭐 홍보대사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가 TV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도 너무나 딱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 나온 것도 책을 읽는 거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좀 더 책을 가깝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독서, 성숙한 독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독자 요인, 그다음 독서 환경 요인, 독서 자료 요인, 그리고 독서 과정 요인, 읽기 전주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죠. 이 4가지의 요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뭐 독서 환경이나 자료나 독서 과정 안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독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독서라는 행위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행위 기반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이자 시작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런 노인 독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독자 유형별 노인 독자들도 상당히 다양한 독자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 독자의 유형별로 맞춤 독서 프로그램이나 맞춤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들이 좀 있지 않는가.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저희 출판사 입장에서는 간헐적 독자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헐적 독자는 그냥 비독자입니다. 책을 아주 사지 않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사거나 사실은 똑같은 그 분류에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책은 문학시장으로만 출판계를 끌어갈 수는 없어요. 고전을 읽으시는 분이 있으면 장르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검토돼야 되는데 사실은 생산 단계부터 공급 혹은 마케팅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왜곡돼 있거나 편중돼 있거나 일부의 독자들을 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30대 이후의 독자들을 간헐적 독자화 시키고 혹은 그 이후에 완전히 비독자로 만들어 버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공급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좀 더 깊은 고민과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